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마크 UI 레이아웃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아웃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차후에 진행되는 아작스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API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저번 수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진행하기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클립스와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저희 프로젝트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프로그램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이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폴더를 복사한 후에 저희가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뉴 터미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d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저번에 수업했던 것처럼 npx 자, 그 다음에 create next 그 다음에 app 그 다음에 골뱅이 latest 자, 그 다음에 이름은 bookmark 그 다음에 UI 그 다음에 next.js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설정들은 같이 첫 번째 타입스크립트로 만들 거냐? yes. 그 다음에 ESLint, yes. 그 다음에 tailwind, no. 그 다음에 src, no. 그 다음에 router, yes. 그 다음에 turbopack, yes.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슬러시, by default, no.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전 프로젝트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cd 그 다음에 탭 하시면 book 하신 다음에 북마크 죄송합니다. 자, cd 그 다음에 북마크 그 다음에 UI next.js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오늘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건데 npm 그 다음에 install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m 그 다음에 run dev 자, 실행이 완료되면 실행된 주소에서 저희가 컨트롤로 누른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인 next.js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이제 CSS와 JS를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파일에 그 다음에 오픈 폴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성해 놓은 C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클립스에 이클립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북마크 UI next.js 폴더 선택해 주도록 하죠. 자, 들어오셨으면 저희가 환경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패키지 JSON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빌드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입, 노드 리액트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트스트랩도 5.3.7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 모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방금 설치한 부트스트랩만 보면 되니까 부트스트랩, 디스트, 그 다음에 JS와 CSS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app.js를 먼저 layout tsx를 들어가시도록 하죠. 자, 앱에 그 다음에 layout tsx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CSS를 적용해야 되니까 자, 밑에다가 CSS는 적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서버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원코테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아까 전에 보셨던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슬러시 디스트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슬러시, 부트스트랩,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in.css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모든 곳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 TSX에 모두 다 적용이 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는 여기에 저희가 모듈에 있으니까 모듈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듈에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에 그 다음에 디스트에 그 다음에 CSS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부트스트랩 민 CSS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CSS를 모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글로벌 CSS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거 한 개만 만들도록 하죠. 자, 메인에다가 패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75픽셀로 먼저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은 뭐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온 화면이 키질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npm 그 다음에 run div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쯤의 화면에서 다시 F4를 눌러주셔서 저희가 실행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죠. 타입스크립트를 진행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Next.js는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 txs나 레이아웃 txs에 부트스트랩 js 파일을 임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훅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갖고 와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앱에서 오른쪽 버튼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ootstrap 그 다음에 client.tsx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r, i, f, ce를 통해서 저희가 펑션을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위에다가 원커테이션 use client 자, use client를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아이를 임포트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리턴은 저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리턴은 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려오셔서 자, 여기다가 use 이펙트를 작성하도록 하죠. 자, use 이펙트 해주시면 되고요. 가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인풋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원커테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bootstrap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위치에 맞추셔서 dist 자, 그 다음에 js 자, 그 다음에 bootstrap 그 다음에 .min.j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y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면 타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ny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ny 타입으로 선언되게 이렇게 경고가 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골뱅이 타입 부트스트랩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했던 any 타입을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ny 타입으로 설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앱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드는 폴더죠. 자, 오른쪽 버튼 new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types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파일은 뭐뭐뭐.d.ts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bootstrap 그 다음에 -js.d.ts 이렇게 타입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declare 자, 해주시고 모듈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 해주시고 아까쯤에 작성해 놓은 부트스트랩의 위치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컨스트 해주시고 부트스트랩을 any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부트스트랩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오류가 떴던 것을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저희가 타입이 임포트 되어 있는 임포트 오류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였고요.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ny 타입으로 설치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JS도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이제 부트스트랩 JS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CSS만 있으면 화면만 예쁘지만 부트스트랩 JS가 있어야 뭐 이벤트가 동작하든 하겠죠. 자, 그래서 레이아웃에 저희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아웃 TSX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위에다 선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인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클라이언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SS와 그 다음에 JS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 TSX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밑에 리턴에 내려가셔서 여기 리턴 부분에 내려가셔서 아까쯤에 방금 전에 연결해 놓은 부트스트랩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를 임포트해서 모든 곳에서 부트스트랩 JS가 적용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jQuery 사용하는 방법도 같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TSX에 저희가 헤더를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저희가 있는 부트스트랩을 가져다 써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가져다 쓰시고요. 아니면 저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iv를 모두 다 지워주시고요. 리턴에 있는 모든 애들을 지워주시고 부트스트랩을 작성했기 때문에 div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div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네임은 저희가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에서 모든 게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헤더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헤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S 스크루스에 있는 아이를 그냥 사용할 생각이고요. 자, 들어가셔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W3 스크루스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 5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5버전이니까 자, 왼쪽에 보시다 보면 부트스트랩 5 나부바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뭐 적당히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와 같이 작성하실 분들은 자,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그젬플 쪽에 있습니다. 한 중간쯤에 내려오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쪽에서 이그젬플 쪽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있는 내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클래스를 또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나부 부분을 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이죠. 요것만 갖고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하신 후에 저희가 헤더로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포맷 도큐먼트 하시면 드레스가 자동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액트에서는 다 클래스 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바꿔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F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find 찾을 거는 클래스라는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꿀 바는 클래스 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replace 그냥 뭐 하나씩 바꿀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쭉 바꿔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무리 됐고요. 리플레이스 올 하시면 다른 애들도 이런 애들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바꿀 부분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좀 지우도록 하죠. 그래서 div 클래스 이 부분을 놔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만 남기고 li를 지우도록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ms 오토를 좀 사용하도록 하죠. ms 오토는 부트스트랩 유틸 클래스 중 하나죠. 그래서 마진 스타트 오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요소를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ms-오토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너무 작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밑에다가 글자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더 밑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메인이라는 애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태그 안에다가 그 다음에 h3로 자, 그 다음에 웰컴 그 다음에 to bookmar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셔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웰컴 투 북마크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고 로고는 왼쪽, 그 다음에 아까쯤에 MS 오토에서 링크는 오른쪽으로 되게 되겠죠. 자, 이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다크로 되어 있으니까 다크 말고 다른 걸 뭐 사용하신다든지 하시면 색깔은 예쁘게 바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 헤더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레이아웃 수업입니다. 좀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리액트나 할 때 컴포넌트의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자, 컴포넌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에 컴포넌트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파일 해주시면 되고요. 나브바라고 하는 TSS를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RAFCE 해주시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저희가 페이지에 있었던 헤더 부분을 그대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서 나부바 쪽에 이렇게 그대로 안쪽에 리턴에다가 붙여놓도록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헤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페이지 TSX 부분 가셔서 아까쯤에 메인 위에 있는 애를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부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화면은 바뀔 게 없습니다. 컴포넌트로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저번 수업 때 서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조회와 검색과 그 다음에 입력이기 때문에 add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라우터는 그냥 이름 네임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앱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폴더 이름은 add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페이지는 page txx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해주시고 page.tsx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AFC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서도 헤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컴포넌트로 바꾼 거죠. 꺽쇠 해주시고 나부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컴포넌트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묶어야 되니까 묶음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div로 하나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메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 메인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밑에다가 h3로 아까쯤에 작성한 것처럼 add 글자를 하나 넣을 겁니다. 아직은 작성을 안 할 거라서 자, add 그 다음에 book 마크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이죠.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children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들어와서 얘도 작성되고 얘도 작성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나부바의 메인,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레이아웃 TSX를 수정하셔서 들어오는 애를 헤더를 GMB라고 하죠.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를 한꺼번에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부트스트랩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니까. 자, 바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그냥 놔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들어가셔서 여기에 바디에 div 클래스 네임을 하나 잡고 가도록 하죠. 자, div에다가 전체를 잡을 거니까 div에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하나 잡도록 하죠. 클래스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부바를 넣으시면 되겠죠. 나부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부바 안에다가 children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저런 나머지 것들은 지우셔도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JSP를 하시거나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 썰어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는 다른 컴포넌트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작성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작성이 되셨으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지우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페이지 다 끄고 차례차례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열어야 되는 앱의 페이지 tx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웰컴 투 북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쯤에 클래스 네임 넣어놨고 다 넣어놨으니까 저희는 요거 필요 없고요. div는 뭐 갖고 있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부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메인도 필요 없고요. 자, 요렇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쯤에 있었던 레이아웃 TSX에서 다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앱에 add의 페이지 TXX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도 똑같이 div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밑에 나부바 지워주시면 되고요. 메인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닫힘 태그도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형태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아웃에서 같은 모양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슬러시 add라고 해주시면 인덱싱을 따라가시면 add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위에는 변함이 없이 아래쪽만 컴포넌트만 계속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바꿨고요. 자, 나부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부바를 한번 들어가시면 컴포넌트에 나부바를 하나 들어가시면 나부바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태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앵커 태그 하나 있고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근데 앵커 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리플렛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링크라고 하는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올려서 범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대문자 LINK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이구, 같이 바꾸는 일이 너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만 두고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워주시고 LINK 하시면 밑에 것까지 한꺼번에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에 링크 임포트 됐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주소 변경하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주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이 없습니다. 도메인이 없고 이렇게 루트 컨텍스트로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북마크라고 하는 애를 하나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북마크로 들어가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주소 변경을 하도록 하죠. 자, 주소 변경은 잠깐 앱에 add의 page txs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앱에 page txs가 있습니다. 자, 얘를 좀 변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북마크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싱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앱에 자, 오른쪽 버튼 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북마크 그 다음에 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북마크스가 됐으면 이 안으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까쯤에 있었던 페이지를 그대로 잘라내기 하셔서 북마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업데이트 예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dd 폴더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X 그 다음에 북마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예스. 자, 그러면 모든 애들이 북마크스의 add, 북마크스의 페이지 이렇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ext config에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xt config 환경은 다 config으로 되어 있죠.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바꿔주도록 하죠. 자, 선언할 거는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자, 간단히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죠. 자, 컨스트 안에다가 작성하셔야 되겠죠. config 옵션이니까 여기 주소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리액트 스태틱 모드라는 거를 하나 true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엄격한 검수를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처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애고요. 즉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도구입니다. 네, 근데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개발 환경에서만 동작이 되고요. 빌드할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 문자열의 뭐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운트 언마운트 되는 뭐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는 자, 아싱크 펑션을 하나 만들도록 할 거고요. 아싱크 펑션의 네임은 저희는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다가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람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리턴 만들어 주시고 얘는 여러 개를 보내야 되니까 꺽쇠 가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슬러시를 북마크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소스가 이렇게 루트 컨텍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데스티네이션은 지금 저희가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슬러시 북마크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잡아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주석을 하나 해드리면 자, 얘는 영구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 모드에서 검수가 필요한 거죠. 검수를 도와주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로컬호스트 3000도 북마크스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스도 절로 가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올라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애들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이따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시면 아이고, 환경이니까 다시 껐다가 켜야 되는데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 하시면 북마크스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add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컴포넌트가 제대로 동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루트 컨텍스트로 하시면 웰컴 투 북마크 바로 이동하죠. 리다이렉트로. 자, 슬러시 add 해주시면 add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API죠. 저희가 서버를 돌려놓고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보는 리스트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